플라스틱 양동이 하나, 쌀뜨물 한 줌, 한 번도 비료를 준 적 없는 나무 아래에서 퍼온 흙 한 줌. 이것이 이틀에 한 번씩 스스로 개체수를 2배로 늘리고 화원에서 실제 돈을 주고 사야 하는 것과 똑같은 생장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살아있는 공장의 재료 전부입니다. 비유가 아닙니다. 과장된 마케팅 문구도 아닙니다. 48시간마다 개체수가 2배로 늘어나는 실제 박테리아 집단이 그저 살아가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옥신, 사이토키닌, 지베렐린을 만들어냅니다. 한국의 농부들은 여러분 할아버지 세대보다도 훨씬 전부터 5갤런짜리 양동이에 이것을 배양해 왔지만 아시아 밖에서는 최근 10년 전까지 이 비법의 존재조차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이것을 만드는 방법을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왜 이것이 마트에서 파는 그 어떤 제품보다 효과가 좋은지 그 미생물학적 원리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십억 달러 규모의 한 산업이 왜 단 한 번의 광고에서도 이 양동이 얘기를 하지 않았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의료 코너를 걷다가 첨단 미생물 기술이나 독점 바이오 스티뮬런트 복합체라고 적힌 병을 집어들고 도대체 무엇에 돈을 지불하는 건지 궁금했던 적이 있다면 이 영상은 그 진열대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병 안에 든 것은 실험실이 발명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미 지구상 모든 원시림 땅 속에 무료로 존재하는 무언가입니다. 그 회사는 그 생물학적 원리를 만든 게 아니라 그것을 얼리고 포장해서 여러분에게 웃돈을 얹어 되파는 방법을 찾아낸 것뿐입니다. 이제부터 배울 것은 그 병을 아예 건너뛰고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비용으로 뒷마당에서 똑같은 생물학적 산물을 직접 길러내는 방법입니다. 이야기의 시작, 한국전쟁 이후의 한국의 이야기는 한국전쟁 직후 나라가 농업을 거의 처음부터 다시 세워야 했던 시기에 대한민국에서 시작됩니다. 서구식 화학비료가 굶주림과 낮은 수확량의 해결책으로 곳곳에 도입되었고 한두 시즌 동안은 약속했던 대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수년간 고전하던 밭에서 갑자기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양의 곡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대를 이어 그 땅을 일궈온 농부들은 화학회사들이 결코 언급하지 않았던 무언가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갈수록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 조금씩 더 많은 비료가 필요해졌습니다. 땅은 점점 딱딱해졌습니다. 지렁이가 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병을 가볍게 이겨내던 식물들이 이름조차 없던 문제로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말 그대로 계속 먹이를 주는데도 토양은 굶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조항규라는 한 농부는 이것이 현대 농업의 당연한 대가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한국의 숲속을 걸어다니며 자랐고 그는 밭에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무언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오래된 숲이든 낙엽 밑의 땅은 부드럽고 검고 살아 있었습니다. 그 숲 어디에도 화학약품을 뿌린 적이 없었지만 그곳의 나무들은 비료를 준 밭에 그 무엇보다 더 키가 크고 오래 살았습니다. 조한규는 평생을 붙들고 씨름할 질문을 던졌습니다. 숲이 아무런 외부 투입 없이도 스스로를 영원히 먹여 살릴 수 있다면 왜 농장은 그럴 수 없는가? 그는 수십 년을 바쳐 숲의 토양을 다르게 만드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연구했습니다. 답은 광물이 아니었습니다. 흙 속에 숨겨진 어떤 비밀 영양소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수십억 마리의 박테리아, 곰팡이, 그리고 미세한 유기체들이 자립적인 그물망 속에서 살아가며 끊임없이 유기물을 분해하여 그 위에 자라는 식물들이 즉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되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숲 토양의 표본을 채취해서 적절한 조건 아래 그 안에 유기체들을 증식시킨 다음 그렇게 배양된 것을 농지 전체에 뿌린다면 사실상 숲 전체의 생물학적 자산을 농지로 옮겨 심는 것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채집한 유기체들을 토착 미생물이라 불렀고 그것을 중심으로 세운 농법은 한국 전역에서 자연농법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기법은 효과가 있었지만 느리고 기술적이어서 여러 단계를 몇 주에 걸쳐 진행해야 했습니다. 이것을 거의 누구나 용기 하나로 할 수 있을 만큼 단순화한 것은 그의 아들 조영수였습니다. 아버지의 방법이 한 달 걸렸다면 아들의 방법은 2, 3일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단순화한 배양액을 미생물 용액이라 불렀고 이 지식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방식을 바꿔놓을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이것에 특허를 내지 않았습니다. 독점 상품으로 팔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이 과정 전체를 무료로 공개했고 책과 온라인, 강연 영상을 통해 수십 개국의 농부들에게 어떤 회사에도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직접 만드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진 우연한 발견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지구 반대편, 완전히 별개의 연구 분야에서 미국 과학자들이 독립적으로 같은 퍼즐의 조각들을 발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930년대와 4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꽃가루를 연구하던 연구자들이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특정 꽃가루에서 추출한 화합물을 식물 쪽에 바르자 생장이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줄기가 늘어나고 세포 분열이 빠르게 일어났습니다. 그 꽃가루 안에 든 무언가는 당시
식물학자들이 분류해둔 그 어떤 것보다 강력했습니다. 실제 화합물을 분리해낼 수 없었기에 이 발견은 수십 년간 거의 묻혀 있었습니다. 정부 연구진이 수십 년 뒤 이 문제로 다시 돌아가 순수한 물질 몇 밀리그램을 추출하기 위해 수백 파운드의 꽃가루를 처리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그 화합물은 스테로이드였습니다. 동물의 몸속에서 생장을 조절하는 호르몬과 구조적으로 유사한 진짜 스테로이드 호르몬이었는데 다만 이것은 전적으로 식물이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이는 그때까지 발견된 몇 안 되는 식물 생장 호르몬 종류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200년 동안 식물 생물학을 연구해 오면서 눈앞에 뻔히 존재하던 10억 분의 1 수준의 극미량으로 작용하는 호르몬 카테고리를 통째로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이야기가 만나는 지점 바로 여기서 이 두 이야기가 충돌합니다. 한국식 미생물 용액이든 양동이 안에 자리를 잡는 박테리아들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이후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된 독립적 연구들, 수십 개의 동료 심사 펠 리뷰, 농업 미생물학 학술지에 실린 연구들은 이러한 발효액을 지배하는 특정 박테리아 속 쑥들이 대사 과정의 정상적인 일부로 식물 호르몬을 실제로 만들어낸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 박테리아들은 뿌리에게 어디로 자랄지 알려주는 옥신을 만듭니다. 세포 분열과 새로운 싹의 생장을 유발하는 사이토키닌을 만듭니다. 줄기 신장과 종자 발화를 조절하는 지베렐린을 만듭니다. 일부 균주는 수십 년 전 꽃가루 연구에서 발견된 그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모방하는 화합물까지 만들어냅니다. 지구상 모든 건강한 숲의 토양은 어떤 실험실이 이름을 붙이기 훨씬 전 수억 년 전부터 이미 조용히 이 정확한 화학작용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양동이 속에서 벌어지는 일그러니 이 양동이를 집에서 배양할 때 여러분은 전통적인 의미의 비료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스스로 유지되는 생물 반응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박테리아에게 연료가 될 전분질 재료를 먹입니다. 효소와 호르몬을 만들 원재료가 되도록 미네랄을 먹입니다. 한 번도 살균되거나 훼손되지 않은 흙에서 채집한 살아있는 개체군을 접종합니다. 그런 다음 그저 기다리면 용기 안에서 폭발적인 박테리아 번식의 연쇄 반응이 시작됩니다. 하루 만에 개체 수는 이미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이틀째면 이미 2배, 빈도에 따라서는 그 이상으로 늘어나 있습니다. 사흘째면 배양액은 완전히 활성화되어 먹이는 넘쳐나고 경쟁자는 없기 때문에 자연 상태의 토양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식물 호르몬을 뿜어내는 유기체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렇게 완성된 액체를 정원에 부을 때 여러분은 단순히 물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호르몬 칵테일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뿌리 발달을 촉진하는 옥신, 새로운 생장을 밀어붙이는 사이토키닌, 발화와 신장을 유발하는 지베렐린, 스트레스 저항성을 조절하는 미량의 스테로이드 화합물, 토양 속에 이미 잠들어 있던 미네랄을 풀어주는 유기산. 그리고 이 모든 것 아래에는 에 담긴 제품이라면 벌써 하수구로 씻겨 내려갔을 시점에도 여러분의 정원에서 몇 주씩이나 계속 일하며 계속 번식하고 계속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살아있는 박테리아 개체군이 있습니다. 시중에는 이런 제품이 없는가 이것을 그대로 복제하는 상업 제품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학이 뒷받침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박테리아 배양액은 병에 담겨 전국으로 운송되고 창고 선반에 6개월씩 놓여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배양액을 그토록 강력하게 만드는 바로 그 생물학적 활성이 동시에 상업적으로 포장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그 활성입니다. 트럭 안에서 죽어버리는 것을 회사가 팔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 회사들은 동결 건조된 단일 균주 제품을 팝니다. 안정적이고 운송 가능하지만 여러분이 직접 길러낼 수 있는 다양하고 살아있는 배양액에 비하면 효과는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주장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검증되었습니다. 다양한 균주로 구성된 미생물 배양액과 단일 균주 상업용 접종제를 비교한 독립적 농업 연구들은 반복적으로 다양한 배양액이 단일 균주 제품을 능가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일반적인 토양 박테리아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는 무처리 작물에 비해 식물 생체량, 엽록소 함량, 뿌리 구조, 체내 호르몬 수치가 측정 가능한 수준으로 증가하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원예 커뮤니티에 떠도는 변두리 주장이 아닙니다. 식물 생장 촉진 박테리아에 관한 연구 기반은 이제 수천 편의 동료 심사 논문에 걸쳐 있습니다. 과학은 논쟁거리가 아닙니다. 논쟁거리는 오히려 이것을 얻기 위해 아무것도 살 필요가 없다는 발상 그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산업은 여전히 수십억 달러 규모인가? 과학이 이렇게 확립되어 있는데도 전 세계 바이오 비료 산업이 매년 수십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고 그중 어느 것도 과학적 이유는 아닙니다. 첫째는 표준화입니다. 상업 제품은 정확하고 반복 가능한 배합을 약속해야 합니다. 특정 농도의 특정 박테리아 균주가 병마다 동일하게 테스트되고 인증되어 있어야 합니다. 집에서 만든 양동이 배양액은 정반대입니다. 채취한 흙, 창고의 온도, 배양한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거칠고 유동적인 개체군입니다.
산업형 농업은 이런 예측능성 위에서는 작동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정 텃밭 농부는 그럴 수 있고 오히려 그로부터 혜택을 받습니다. 토양 속 생물 다양성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기 때문입니다. 균일함을 파는 산업은 생태학적으로는 오히려 그 반대가 진실에 가까운데도 소비자들에게 다양성이 열등한 것이라고 수십 년에 걸쳐 은근히 설득해 왔습니다. 둘째는 포장과 연출입니다. 다시 비료 코너를 걸어보며 실제로 무엇이 팔리고 있는지 보십시오. 과학적으로 들리는 이름들, 함량 퍼센트, 인증 마크, 레벨 위에 현미경 사진. 마치 실험실과 화학 학위가 있어야만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차고에서 발효 중인 감자물 한 통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원시적으로 보입니다. 필요에 의해 할아버지 세대가 만들었을 법한 것처럼 보이지 현대 과학이 인정할 만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안의 생물학은 결코 덜 정교하지 않습니다. 포장과 마케팅 부서, 그리고 마진을 뺀 정확히 똑같은 생물학입니다. 셋째는 언어입니다. 이 지식 체계 전체는 서구권에 의미 있게 알려지기 수십 년 전부터 한국에서 발전하고 성숙했습니다. 원본 교재, 강연 영상, 현장 실험 데이터 모두가 먼저 한국어로 존재하며 아시아 전역, 이후 라틴 아메리카의 농업 공동체로 퍼져나갔고 서구의 정원사들이 이 용어를 들어보기 훨씬 전부터 그러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영어로 이 기법을 검색하면 거의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국어로 혹은 번역을 통해 이 지식이 퍼져나간 스페인어나 포르투갈어로 검색하면 수만 건의 상세한 가이드와 영상, 커뮤니티 토론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기법은 결코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서구 원예계 대부분이 굳이 건너지 않았던 언어의 장벽 저편에 존재했을 뿐입니다. 만드는 법이제 레시피입니다. 실제로 손이 가는 시간은 5분 정도이고 그 다음부터는 생물학이 알아서 나머지 작업을 해줍니다. 준비물 5갤런, 약 19리터 정도 크기의 플라스틱 양동이. 금속 용기는 사용하지 마세요.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약한 산성이 금속과 반응해 미생물 활동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염소가 없는 깨끗한 물, 수돗물을 그냥 쓰면 배양이 자리 잡기도 전에 박테리아가 죽어버립니다. 수돗물의 염소는 원래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수돗물밖에 없다면 뚜껑을 열어놓고 하루 동안 햇볕에 두면 염소가 자연히 날아갑니다. 민물을 구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전분질 재료, 일반 감자면 충분합니다. 약 450g 정도를 씻되 껍질은 벗기지 말고 조각 내어 포크로 으깨질 정도로 삶으세요. 삶은 물은 버리지 말고 남겨두세요. 이 물이 박테리아 증식의 연료가 됩니다. 소량의 정제되지 않은 소금, 천일염이나 암염을 쓰고 요오드, 첨가 식탕염은 피하세요. 정제되지 않은 소금 속 미량 미네랄이 발효 환경을 조절하고 원치 않는 균보다 유익균이 우세해지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핵심이 되는 접종원, 낙엽 화렵수 아래처럼 여러 해 동안 낙엽이 쌓이고 분해된 훼손되지 않은 숲 바닥을 찾으세요. 겉에 낙엽층을 걷어내고 몇 센티미터 아래로 파내려가면 검고 부슬부슬하며 균사가 풍부한 흙이 나옵니다. 그 흙이 바로 배양균입니다. 숲에 갈 수 없다면 잘 숙성된 퇴비나 안정화된 지렁이 분변토도 대체제가 될 수 있지만 숲 토양이 가장 다양한 개체군을 만들어냅니다. 조립 삶은 감자 조각을 천주머니나 낡은 양말에 넣고 묶으세요. 숲흙도 별도의 주머니에 넣고 같은 방식으로 묶으세요. 두 주머니를 염소 없는 물이 든 양동이에 담그세요. 소금을 넣고 저어주세요. 벌레와 이물질은 막되 공기가 통하도록 뚜껑을 헐겁게 덮으세요. 재료 과정에서 가스가 발생하므로 밀폐해서는 안 됩니다. 그늘지고 온도가 적당한 곳, 대부분의 기후에서는 차고나 창고 정도의 실내 온도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은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첫 12시간 안에 이미 박테리아 개체수가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하루 정도 지나면 표면에 거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틀째면 그 거품이 두꺼워지고 눈에 띄게 활발해지며 때로는 작은 기포가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 거품이 바로 배양균이 폭발적 증식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신호입니다. 따뜻한 환경에서는 이틀만 해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완성됩니다. 서늘한 날씨에서는 나흘 가까이 걸릴 수 있습니다. 달력이 아니라 거품이 언제나 기준입니다. 사용법 완성된 액체는 물과 1봉10 비율로 희석해서 식물 밑동 주변 토양에 관주하듯 뿌려주세요. 일반적인 유지 관리로는 2주에 한 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딱딱해지거나 척박해진 토양을 적극적으로 되살리려는 경우라면 생장기 동안 매주 적용하면 변화가 더 빨라집니다. 일회성 프로젝트가 아니라 영구적인 시스템으로의 방식을 한 번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영구적으로 자립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주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새 배치를 만들 때마다 숲으로 다시 갈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성공적으로 발효 중인 배양액이 생기면 그 일부 약 100-120ml 정도를 떠서 완전히 새로운 양동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새물, 새감자, 새소금을 넣고 숲흙 단계는 아예 생략하세요. 계속 먹이만 준다면 이 배양균은 무한히 자기 증식을 합니다. 숲에 한 번만 다녀오면 여러분이 계속 먹이를 주는 한 얼마든지 많은 생장기 동안 계속 늘어날 수 있는 미생물 배양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경험 많은 재배자들은 이를 한층 더 발전시키기도 합니다.
감자와 함께 생쌀 한 줌을 넣어 전분 종류를 더 다양하게 하고 박테리아 다양성을 더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완성된 배양액을 어항용 펌프로 하루 정도 폭기벅지시켜 개체군을 더 호기성 종 쪽으로 유도해 특정 호르몬 생산량을 높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 방법을 써온 재배자들은 대체로 수돗물보다 빗물을 추천하는데 빗물 속 미량 미네랄이 정제수보다 배양균을 더 잘 먹여 살리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기후에서는 초기 증식을 더 빠르게 하기 위해 소량의 당밀이나 흑설탕을 넣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전통 배합의 일부는 아니며 전적으로 선택사항입니다. 적용 사례의 방법의 쓰임새는 뒷마당 텃밭을 훨씬 넘어섭니다. 한국의 과수원에서는 이와 같은 배양액이 토양 관주와 옆면 살포 모두에 쓰입니다. 동남아시아의 벼농사 농가들은 희석한 배양액을 논물에 직접 흘려보냅니다. 남미의 포도밭들은 오랜 관행 화학농법으로 척박해진 토양을 되살리는데 유사한 미생물 배양액을 사용해왔습니다. 아프리카 일부 지역의 소농들은 유사한 배양액을 주요 오작물의 합성 질소비료를 완전히 대체하는 용도로 써왔습니다. 그리고 도시 곳곳에서 취미로 하는 개인부터 공동체 텃밭 모임까지 사람들은 화분 토마토부터 과일나무까지 무엇이든 처리하기 위해 생장기 내내 양동이 한두 개를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서로 다른 맥락에서 보고되는 결과는 일관되게 같은 패턴을 보입니다. 딱딱해진 토양이 한 시즌 안에 부드러워집니다. 모래질 토양이 수분을 더 잘 머금기 시작합니다. 식물의 병 저항력이 눈에 띄게 강해집니다. 수확량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도입된 미생물이 토양 속에 영구적으로 자리를 잡아 계속 번식하고 스스로 호르몬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배양액 적용을 멈춘 뒤에도 정원은 시간이 지날수록 외부 투입에 점점 덜 의존하게 됩니다. 정직하게 짚어야 할 한 개의 기법이 아무리 훌륭해도 과장 없이 정확한 그림을 그려주는 것이 맞기에 몇 가지 한계를 짚겠습니다. 이 배양액은 기본적인 토양 건강 관리를 대체하지 못합니다. 유기물이 전혀 없는 토양에서는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는데 박테리아도 여전히 먹을 탄소원이 필요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그만큼 할 수 있는 일도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온도에도 민감합니다. 추운 환경에서는 발효가 급격히 느려지고 얼면 아예 멈춥니다. 완성된 배양액도 오래 보관되지 않아서 실온에서 보통 2주 정도만 지나면 개체군 구성이 바뀌면서 배치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쌓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만들면 비교적 빨리 사용하고 그 다음 배치를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주 어린 모종은 희석하지 않은 배양액의 산도와 미생물 함량에 민감할 수 있으니 항상 제대로 희석하고 새 식물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본 뒤 양을 늘리세요. 한 가지 안전상 반복해서 강조할 점이 있습니다. 이 레시피의 소금은 중요하지만 어디까지나 설명된 비율 안에서만 그렇습니다. 소금을 너무 많이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토양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소량만 정확히 계량해서 사용하고 식물에 적용하기 전에 항상 완성된 배양액을 희석하며 희석하지 않은 원액을 그 무엇에도 직접 사용하지 마세요. 숫자로 보는 산업의 민낯이 지점에서 시장 수치는 언제나 같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전 세계 바이오 비료 산업은 오늘날 수십억 달러 규모이며 앞으로도 몇 년간 두 자릿수 성장률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시장의 상당 부분은 정확히 지금까지 이야기한 카테고리, 즉 대사 과정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식물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박테리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농화학 기업들이 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지구상 모든 건강한 숲의 흙 속에 이미 무료로 존재하는 생물학적 산물을 동결건조한 단일 균주 형태로 팔고 있습니다. 이런 표준화된 박테리아 제품 한 병은 그럴싸한 외식 한 끼 값에 팔리기도 하지만 실제 생산 원가는 그 가격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반면 몇 달러어치의 감자와 소금으로 만든 배양액 양동이 하나는 수십 갤런 분량의 희석된 토양 처리제를 만들어내며 단 하나의 박테리아 균주가 아니라 단일 균주 제품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방식으로 함께 작동하는 다양한 미생물 군집 전체를 담고 있습니다. 이 패턴은 이 한 가지 기법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대 농업에서 팔리는 거의 모든 투입제에서 같은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어느 숲에서든 썩어가는 나무 위에서 자유롭게 자라는 균류 배양체가 추출 건조되어 소포장으로 팔립니다. 건강한 퇴비 속에 이미 살고 있는 유익한 유기체들이 상업적으로 배양되어 냉장 상자에 담겨 이길 배송됩니다. 누구나 집에서 양동이에 우려낼 수 있는 발효차가 병에 담겨 독점 블렌드라는 이름으로 프리미엄 가격표를 달고 팔립니다. 이 산업 전체는 단순한 가정 위에 서 있습니다. 바로 소비자들이 생물학은 스스로 만들어내기엔 너무 복잡하다고 믿을 것이라는 가정입니다. 자연농법, 재생농업 커뮤니티, 퍼머컬처 실천가들이 이 지식을 어떤 단일 기업도 통제할 수 없는 속도로 국경과 언어를 넘어 퍼뜨리면서 그 가정은 수년째 조금씩 금이 가고 있습니다. 맺은말 조항규는 평생을 바쳐 수십 개국의 농부들에게 이것을 가르쳤고 단 한 번도 이 중 어느 하나에도 특허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은 그 일을 이어받아 모든 것을 무료로 공개하고 이 운동이 닿을 수 있는 만큼 많은 언어로 번역했으며
이것을 독점 사업으로 바꿀 모든 기회를 거절했습니다. 이 지식이 존재하는 이유는 한 가족의 두 세대가 이것은 마땅히 무료여야 한다고 의도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구상 어떤 정원사에게든 가장 효과적인 생물학적 투입제는 브랜드명이나 특허 출원서 뒤에 숨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지구상 모든 원시림의 낙엽 밑에 존재하며 조용히 스스로를 번식시키고 회사들이 병의 담합값을 매기는 것과 똑같은 호르몬을 조용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작은 삽 하나로 그것을 채집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양동이 하나로 그것을 증식시킬 수 있습니다. 배치를 계속 유지하는 한 무료로 무기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화학작용은 이미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실험은 이미 발표되었습니다. 과학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동안 없었던 것은 단지 이것이 애초에 선택지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뿐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알게 되었습니다.